안녕하세요. 타로스테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평소보다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올리는 오늘은 1년의 시작이 되는 절기상의 춘분인 3월 20일인데 점성학에서는 태양이 양자리의 영도에 돌아온 순간이고 이 춘분을 기점으로 3월의 전반과 후반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3월의 후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1년의 운기가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떨쳐내지 못했던 문제들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과감히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이후에는 내가 바라는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그 일에 꾸준히 정진하게 된다면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는 금성과 황소 자리에 배치되는 목성의 기운이 일에 있어서의 좋은 성과나 금전운을 많이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별들이 좀 나를 도와주는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은 3월 23일 무렵에 과거에 대한 향수나 그리움이 굉장히 짙어지는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다 정리됐다고 느끼고 더 이상 내가 신경 쓰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었더라도 이 시기에는 마음이 괜히 흔들리고 과거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감정의 기복이 생길 수가 있어서 좀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대방과는 과연 어떤 인연으로 남게 될지에 대해서 리딩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썸을 타고 계신 분들이나 헤어져서 재회를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사귀고 있는 연인이 있는 분들도 다 대입해서 들으실 수가 있고, 그 사람과의 기존의 흐름도 읽어드리고 앞으로 뭐 재회가 가능한지,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면 결혼을 할 수는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인연이 될 것인지 그 인연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리딩을 해드릴게요. 어떤 번호를 선택해 주시냐에 따라서 결과가 충분히 바뀔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위한 조언의 카드 또한 설명해 놨으니 번호를 선택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실 때 나의 이야기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번호를 선택하시는 타임라인으로 오셔서 카드를 재선택하신 후에 해당 번호로 가셔서 리딩을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카드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주신 후에 1번부터 4번까지의 카드 중에 끌리는 에너지에 집중해서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룬스톤이나 색상을 보고 선택해 주셔도 되세요. 각 번호의 타임라인은 영상 더보기란에 적어 놓았으니 번호를 선택하신 분들은 해당 번호로 바로 가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카드 선택하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1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상대방과의 기존의 관계성에 대한 카드에서는 이미 두 분이 사귀고 계시거나 썸을 타거나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계실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는데, 이 반지의 카드와 여성 조커 컬럼바인의 카드가 같이 들어오는 걸 봐서는 두 분은 단순한 지인 사이는 아니고 서로 지금 사랑하는 관계이거나 아니면 과거에라도 설렘을 느끼는 시간이 있었고, 그게 좀 현재 진행형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사귀고 있거나 아니면 썸을 타는 상태일 수가 있고,
만약에 1번 분들 중에 "지금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 헤어진 상태인데요." 라고 하더라도 아직 서로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는 관계일 수가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아직 마음을 못 버린 것으로 보이고 '그 사람을 지켜보는 관계다.'라고 나오고, 두 분은 좀 뒤에서 읽어 드리겠지만 재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지금 상대방도 그렇지만 우리 1번 분들의 카드가 상대방과의 처음 만남이나 시작이 나에게 좀 새롭고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왔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 기회는 뭐 현실적인 결과물을 의미하는 펜타클의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만남이 단순히 가벼운 만남에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나, 뭐 결혼이라던가 아니면 진지한 만남으로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느끼셨을 수가 있어서 1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을 만날 때 즐기려는 만남보다는 그 이상의 좋은 결과도 생각하면서 만남을 가지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들어오는 카드도 이 컵 카드와 스타 카드가 연달아 들어오고 있어서 이 사람과 알아갈수록 결혼을 생각하게 된다거나, 좋아하는 마음도 점점 더 커지면서 진지하게 만나려는 마음도 처음보다도 더 강해지고, 앞으로 우리가 둘이서 좀 할 수 있을 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되게 좋은 미래를 꿈꾸게 됐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시는 상대방의 카드를 봤을 때는 처음부터 1번 분들을 대할 때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다고 보이는 게, 이렇게 10개의 완드 카드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1번 분들을 대한 건 아니었다고 보이는데, 다만 이 카드는 자신이 다가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부담스러운 마음이라는 건 뭐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자신이 짊어진 짐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1번 분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없는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사람이 1번 분들을 만나가면서 처음보다 더 진지한 마음도 많이 들게 되고, 더 잘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 관계를 좀 자기 위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이 소드 킹은 1번 분들과의 관계에서 이 상대방이 자신이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모습이고,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데이트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스케줄이 좀 우선되거나 아니면 둘의 관계에 있어서의 룰 같은 거를 이 사람이 만들고 좀 리드하면서 이끌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매드하우스 덱에 있는 소드킹의 뒤에 역오망성과 염소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타로 카드에서는 역오망성, 염소라는 건 악마를 상징하는 심볼이라서 이 사람이 소드킹으로는 나오지만 그래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관계의 방향을 좀 만들어가고자 하는 욕심이 큰 것을 의미하고, 나에게 좀 맞춰주기보다는 1번 분들이 자신에게 다 맞춰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분이 데이트를 할 때 이 사람이 자신이 정한 코스로만 가려고 한다거나 나에게 맞추는 듯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은근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모습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대방의 카드는 마치 "당신이 나에게 다 맞추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이어질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듯 보이는데, 이 소드킹 뒤에 있는 악마의 심볼은 그만큼 매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있어도 우리 1번 분들이 이 사람을 쉽게 놓을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 악마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매력을 10분 활용할 줄 알기 때문에 마치 나쁜 남자가 더 끌리는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쉽게 놓아지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악마의 심볼이 그려져 있더라도 애초에 카드의 의미는 소드 킹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리드하는 모습들이 1번 분들에게 그렇게 나쁘게 비춰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리더십도 있고 되게 뚝심 있고 의지가 되는 그런 듬직한 성격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 사람에게 끌리는 매력이 많을 수가 있고, 작년에 왜 우리 한참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의 더 글로리 보신 분들이라면 거기서 박연진의 남편으로 나왔던 하도영이라는 캐릭터를 작가분이 나이스한 개새끼라고 표현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이 상대방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표현이 약간 과한 것도 있지만 워낙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책임감은 또 강하고 듬직해서 또 믿음이 가는 성격이고 신뢰도 가는 사람이지만, 아닌 건 또 확실히 쳐내고 자신이 마음대로 휘두르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스하고 센스 있고 깔끔한 인물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에서 그 나이스한 개새끼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카드에서는 1번 분들이 또 이런 상대방의 기준이나 흐름에 어느 정도 좀 맞춰주고 맡기고 갈 수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좀 양보해주고 이해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상대가 강한데 나도 같이 강해버리면 서로 되게 부딪히거나 싸우게 되거나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자기중심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가려고 할 때 1번 분들은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니까 두 분의 관계가 생각보다 문제없이 잘 유지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 상대방도 1번 분들의 관계에 있어서 결혼을 생각한다거나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좋은 게 많아서 두 분 다 지금 서로가 같이 하는 일상에서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만약에 두 분이 지금 헤어진 상태라면 서로가 이제 멀리서 서로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뭐 아름아름 소식을 전해 듣거나 은근히 신경 쓰는 관계로 현재 서로에 대한 마음을 놓지는 못하고 미련이 남은 상태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서 나오는 이 4개의 완드 카드는 나에 대한 소식을 궁금해하고 미련이 남았지만 직접적인 행동은 하지는 않고 지인이나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듣거나 몰래 염탐하거나 지켜보고 있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1번 분들의 카드도 스타 카드이기 때문에 멀어진 상태여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은 아직 다 버리지 못했고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라고 나와요. 이 다음에 나오는 카드들은 두 분이 앞으로 어떠한 인연으로 만나가게 될지를 보여주는 흐름인데, 이 처음에 나오는 6개의 컵 카드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도 많이 들고 유대감도 되게 많이 쌓이게 되면서 지금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1번 분들 중에 나는 그 사람과 썸을 타는 사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귀게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사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헤어진 상태예요 라는 분들은 이 6개의 컵 카드는 타로 카드에서 대표적으로 재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재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다시 예전처럼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두 분이 진지하게 오래 만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가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카드에서도 서로가 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끝없는 사랑을 이어가는 카드가 연달아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카드는 두 분의 만남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완성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가 있고 끝없는 번영과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두 분의 만남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데, 물론 과정에서의 상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사랑하는 과정을 좀 보면요, 평범한 사랑을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물론 연인이 되면 누구나 싸우기도 하고 안 맞는 부분을 맞춰가는 과정을 겪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살짝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여기서도 상대방의 카드가 처음부터 소드킹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도 이 사람이 소드킹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좀 센 성격이다, 자존심도 강하고 절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뭐 재회를 하고 진지한 사이가 되더라도 이 상대방은 자신이 1번 분들을 맞춰주기보다는 계속 1번 분들이 나한테 좀 맞춰주게끔 유도한다거나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연애를 좀 이끌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도 처음에는 이 사람의 이런 뚝심이 있고 좀 강한 모습이 의지가 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그 중심이 강한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셨을 건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뭐 남자라면 그 남자다운 모습이 너무 멋있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본인이 좀 계획을 짜거나 리드하려고 하고 같이 있는 시간에서도 나를 딱 휘어잡는 모습들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매력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끌릴 수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1번 분들도 이 사람에게 잘 맞춰주고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고 관계를 이끌어 나간다면 앞으로 두 분이 더 진지해지고 오래 만나게 될수록 1번 분들의 카드에서도 이제 전차 카드가 들어와요.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 이 사람한테 좀 맞춰주려고는 하는데 이제는 나도 내 의견을 굽히거나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다 맞춰주지는 않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게 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1번 분들에게서 나오는 이 전차 카드가 상대방이 좀 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1번 분들은 여전히 좀 다 품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도 않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은 변하지가 않을 수는 있는데 서로서로 이렇게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툼이나 신경전이 계속되다 보니까 1번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계속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1번 분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전차 다음에 10개의 소드 카드가 들어와서 내가 이 사람한테 그동안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이 사람은 변하지가 않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게 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나는 그동안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달린 만큼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크고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확 지쳐서 이 사람과 헤어지려고 한다거나 그냥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거의 맞추는 연애를 하고 있고 내가 너를 이만큼 이해하고 너의 뜻에 웬만하면 다 따라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 불만이 생기고 또 이 상대방의 카드가 워낙에 이제 강하기도 하고 현실적이고 되게 논리적인 성격일 거라서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정에 공감을 해주고 위로해준다기보다는 자꾸 현실적으로 따지려고 하고 하나하나 좀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1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이 서운함이 계속 쌓이게 되다 보니까 그 서운함이 그때그때 풀린다기보다 계속 이제 누적이 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내려놔야 되나, 관계를 끝내야 되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도 결과가 이렇다면 우리는 그냥 헤어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헤어짐의 위기를 겪거나 이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제 큰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상대방이 우리 1번 분들을 놓을 생각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맞지 않고 계속 트러블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붉은 실이 얽히고 설켜서 수없이 꼬이고 되게 우리 둘이 많은 문제가 있었더라도 결국 이 실은 두 사람의 손목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그동안 자신이 만났던 사람 중에 1번 분들만한 사람도 없었고 1번 분들이 진짜 나의 사람이라는 생각, 내 반쪽이다, 평생의 반려자나 동반자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1번 분들을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 좀 노력할 것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람도 자기가 되게 성격도 세고 기도 세고 되게 자기중심적인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 성격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동안 이 사람이 자신이 휘둘렀던 수많은 말과 행동들이 결국은 스스로를 찌르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1번 분들에게 되게 미안해하는 감정도 커지고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도 커져요.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여기서 상대방에게서 9개의 소드 카드가 나오고 이렇게 결과의 카드에서도 9개의 소드 카드가 또 나오고 있어서 이 상대방이 나를 만나오는 동안 자꾸 검을 들고 1번 분들을 휘두르려고 하고 관계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만 만들어 가려고 하면서 좀 내 멋대로 혹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을 건데 그동안 그렇게 이기적으로 휘둘렀던 검들, 즉 자신이 해온 말이나 행동들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스스로를 찌르게 되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되게 많은 후회를 하게 될 수가 있게 돼요. 이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검이 이 토끼를 아예 관통하듯 찌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이 무자비하게 검을 휘둘렀던 것들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됨을 뜻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휘둘렀던 검에 이렇게 스스로 찔리게 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것들이 스스로 좀 발목을 잡으면서 미련과 후회, 자책감과 1번 분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이 이 상대방을 자꾸 놓으려고 하고 이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절대 이 사람은 우리 1번 분들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다시 이 사람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나중에는 상대방이 더 많이 잘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관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세가 완전히 좀 역전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제는 이 사람이 처음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좀 1번 분들에게 자기도 맞춰가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더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 이 상대방이 더 많이 노력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분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거나 이 상대방이 평생이 나의 동반자로 내 옆에서 좀 든든한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카드는 별자리의 정갈자리와 행성의 금성이 만나서 나의 이상과 욕망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서로 좀 불같은 사랑을 하면서도 잘 맞춰갈 수가 있어요. 또 이 결과의 카드가 행성으로는 태양, 또 별자리로는 처녀자리의 8개의 펜타클이기 때문에 이 처녀자리 또한 땅의 별자리라서 안정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행성에서 태양이 들어오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더 지금보다 밝은 기운으로 서로가 안정적인 신뢰관계와 유대감으로 좀 똘똘 뭉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보다 상대방이 우리 1번 분들에게 더 맞추려고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는데, 물론 우리 1번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의 만남의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한 번에 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서로가 꼬이고 꼬이는 상황이 좀 수없이 반복되면서 서로를 향한 불만과 좀 날이 선 비판이나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좀 감정 소모도 크고 이 사람을 만나면서 좀 많이 힘들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과정이 쉽지 않아도 이 상대방은 결국 자신이 휘둘렀던 검이 스스로를 찌른다는 걸 깨달을 사람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에 180도 바뀔 수는 없어도 아주 천천히라도 서서히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1번 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이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겠고 이 사람이 그래도 내 옆에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상대방이 좀 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노력할 수 있다라는 걸 바라보면서 만남을 이어가시는 게 좋다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너무 이 사람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한다거나 좀 빠르게 고치려고 한다면 반드시 좀 사달이 날 수가 있어서 안 맞는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한 번에 쓰지 마시고 어차피 이 사람은 천천히 바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봐 주시는 방향이면 1번 분들도 이렇게 한 번에 지쳐서 쓰러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더 좋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이 사람을 기다려준다라는 방향으로 보셔야 이 만남이 좀 더 편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두 분의 관계는 1번 분들에게도 이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좋은 만남으로 인연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카드들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리딩은 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구체적인 리딩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 고정에 있는 타로스테이 채널로 들어오셔서 개인 상담 따로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럼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번 분들이 생각하신 상대방과의 기존의 관계성에 대한 카드에서는 이렇게 뱀의 카드와 탑의 카드가 같이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두 분이 썸을 타거나 뭐 사귀었거나 좋아했던 시간이 있었고 서로에게 좀 확실히 매력을 느끼고 끌렸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두 분의 관계가 좀 서먹해졌거나 단절이 됐거나 선이 그어진 상태일 수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뱀의 카드는 이불을 유혹한 성서의 뱀을 뜻하고 있어서 두 분이 서로에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어필되고 좀 끌리는 마음도 강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기존에 썸을 탔거나 뭐 좋아했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게까지 강한 의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호감을 느꼈고 설레임이 있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들어오는 탑의 카드는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카드고 지금은 두 분이 좀 선이 그어졌거나 헤어졌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원래 레노먼드에서 이 뱀과 탑의 카드가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오면 두 분의 관계에서 공식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 의미해서 두 분 사이에 처음에 좋아했던 시간이 있었더라도 어떠한 문제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은 사이가 좀 틀어졌거나 완전히 단절됐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공식적인 문제라는 건 키워드가 그런 거지 생각보다 우리가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두 분이 좀 서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면서 뭔가 말하려고 하지도 않는 상태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두 분의 관계가 좀 조심스러워졌다. 그래서 경직되고 단호한 상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카드들을 보면 두 분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구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이번 분들이 상대방에게 그래도 꽤 적극적이셨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번 분들의 카드에서는 완드 퀸이 들어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상대방에게 좀 최대한 나를 어필하거나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이 상대방에 비해서 우리의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했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이 사람과 잘해보려는 마음으로 리드를 하셨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상대방의 카드에서는 엠프레스 여왕제 카드가 나오면서 이 사람도 이번 분들에게 되게 진실된 연애를 하고자 노력했고 좀 헌신적인 사랑을 하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에 자신의 딴에도 좀 많이 노력은 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 엠프레스 카드는 적극성은 조금 떨어지거든요. 완드 퀸에 비해서는 뭔가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상대방보다는 이번 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이 사람한테 맞춰주는 게 많았을 수가 있고 이 상대방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 이제 헌신을 하고 성숙한 연애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실체적인 노력은 이번 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봤을 때 두 분이 서로가 서로를 좀 맞추려고 꽤나 노력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번 분들의 행동이나 노력이 좀 더 있었겠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대방에게서 들어오는 인프레스 카드는 상대방이 만약에 여자라면 되게 예쁘거나 미인이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외모나 훈남, 인기가 되게 많은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이 엠프레스 카드 자체가 자신을 굉장히 잘 꾸밀 줄 아는 인물을 뜻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자연스럽게 자신의 매력이 어필되는 사람들을 의미해서 상대방이 좀 매력이 많았던 사람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이번 분들의 카드도 완드 퀸이면 내가 좀 자기 관리를 잘하고 건강한 이미지나 섹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신체 비율이나 피지컬적으로도 밀리지 않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만남이 좀 서로에게 특히 더 끌릴 수밖에 없었던 게 약간의 그 느낌은 다르더라도 도화살과 도화살이 만난 느낌이라 가지고 이미 두 분이 과거에 사귀셨던 사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사귄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두 분의 매력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의 카드에서 이렇게 데스 카드가 바로 들어오면서 이 상대방 쪽에서 우리의 관계를 끝내자고 말했을 수가 있고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둘만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건데 그 문제가 가볍게 넘어가거나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두 분이 극복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였을 수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 완전히 우리의 관계를 끝내려고 했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 2번 분들의 카드도 이렇게 완드 퀸에서 완드 킹으로 완드의 왕으로 바뀌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게 되면서 상대방이 이별을 얘기했을 때 좀 내가 화가 많이 나는 마음에 알겠다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관계를 위해서 더 노력한다기보다는 내가 그동안도 이렇게 했던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또 헤어지자고 하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허탈감에 이 관계를 포기하고 다시는 내가 이 사람을 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게 된다거나 더 이상 이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에서 나타난 이 문제는 누구 한 사람이 딱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완대의 성향은 좀 불의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나 했던 말이나 행동에서 조금은 문제가 생겼을 수가 있고 상대방은 또 이번 분들에게 집착하거나 심리적으로 좀 의지하려는 애정 결핍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서 서로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커지거나 쉽게 풀리지 않는 것들이 반복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기준에서는 결과적으로 상대방도 정의 카드가 나오고 우리 이번 분들의 카드도 펜타클 킹의 카드가 들어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현재는 단절됐다. 그러니까 선이 확실하게 그어져 있는 상태고 관계가 현재까지도 이어져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면 우리 이번 분들 중에 나는 지금 그 사람 만나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사이가 예전만큼 좋지는 않고 좀 서먹해졌을 수는 있어 보여요.
이 정의 카드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딱 선을 그으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좀 차갑게 대하는 걸 의미하고요. 우리 2번 분들에게서 나오는 이 펜타클의 킹 카드도 과거에 내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도 결국은 이 사람과 현재 멀어졌기도 했고, 이 정도면 좀 다시 만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 잘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절대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과 이 사람을 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계실 수가 있어 보여요. 즉, 두 분의 관계가 멀어진 지금의 상황을 우리 2번 분들이 뭔가 바꾸려고 한다거나 뭐 재회를 위한 노력을 하는 마음이나 그런 생각을 하는 카드들도 아니라서 그냥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이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감정을 들여다보는 컬러 카드를 봤을 때 2번 분들의 카드에서 다크블루의 컬러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나는 지금 정리가 끝났거나 현실적인 판단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정하셨을 수가 있어요. 나 스스로 이 사람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끝낸 카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얘랑 거리를 둬야겠다라는 마음이실 수가 있고, 뭐 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선을 지키면서 공적인 관계만 유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실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정의 카드면 2번 분들이 하는 만큼만 하려고 하는 카드라서 사회적인 위치에서 일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의무적인 것들은 하고 있지만 뭐 내가 마음을 준다거나 감정적으로 좀 대하진 않고 사무적으로만 딱딱하게 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감정의 색상도 다크 오렌지의 컬러가 들어오면서 이 컬러는 맺고 끊는 게 되게 분명한 컬러고 복잡한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끝날 때는 좀 확실하게 정리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도 이렇게 나오는 정의 카드와 비슷한 느낌으로 확실하게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헤어진 상황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으려고 계속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카드들의 느낌이 전부 다 서로가 좀 현실적으로 안 될 거라는 걸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겪었던 어떤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서로 회피하면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에게 더 이상 이제 감정 소모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느낌인데, 서로를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은 보이거든요. 특히 우리 2번 분들은 상대방의 일상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좀 들여다본다거나 뭐 인스타나 뭐 카톡 이런 거 본다거나 하면서 이 사람을 계속 염탐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2번 분들의 감정의 색상이 지금은 다 정리한 듯 보이는 다크블루의 컬러지만 이제 앞으로는 골드 컬러로 바뀌면서 이 골드 카드는 유니버셜 덱으로 대체했을 때 6개의 컵 카드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컬러거든요. 6개의 컵 카드는 타로 카드에서 대표적으로 재회를 뜻하는 카드라서 이번 분들이 어떠한 계기로 이 상대방과의 재회를 생각하게 된다거나 이 사람을 좀 믿어보기로 결정하면서 다시 이 사람과 안정적인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재회를 한 이후에는 두 분이 좀 힘들게 인연을 다시 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관계를 완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카드에서도 스카이 컬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2번 분들에게 나중에는 더 직진하면서 더 노력하게 되고, 문제가 있더라도 한 번 더 이해해 보려고 하면서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 상대방이 2번 분들에게 되게 좀 애정이 결핍되어 있는 모습이나 심리적으로 자꾸 의지하거나 집착하려고 했던 모습들은 이제 한풀 꺾이게 돼요, 이 컬러가 들어오면. 오히려 2번 분들에게 좀 여유 있는 모습, 방목하는 느낌이면서 가벼워지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감정의 색상이라서 내가 예전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카드인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스카이 컬러가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고 밝게 대하면서 좀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올인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좀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이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른 사람들을 다 챙기는 오지랖이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는 나는 너를 제일 좋아하고 사랑해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막 집착을 했었던 게 문제가 됐다면 이제 다시 재회를 하게 되면서 그런 것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해석도 됩니다. 이 다음에 보실 카드들은 두 분이 재회를 하거나 그 이후의 흐름을 보여주는 카드들인데, 처음에 들어오는 이 10개의 컵 카드가 우리가 예전에 좋았던 시간들을 계속 떠올리게 되고
감정적으로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서로의 마음이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두 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좀 미워하고 불만이 있었던 상황보다는 좋았던 기억만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워하는 감정이 좀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해서 내가 너로 인해 힘들었던 감정이 좀 긍정적인 방향의 좋은 추억만 계속 남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들어오는 인투 더 와일드의 오라클 카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꾸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고, 내가 진짜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 게 나 자신에게 가장 행복하고 본질적으로 좋은 건지를 끊임없이 자문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있고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진짜 사랑했던 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드실 수가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기존에 내가 머물렀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토끼가 기존에 내가 머물렀던 곳, 즉 이번 분들의 곁에 머물렀던 상대방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이 되게 커지고, 이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번 분들보다도 상대방이 이런 마음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재회를 하게 되면 결과의 카드도 더 매지션의 카드, 서로가 더 많이 노력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연애와 사랑을 하더라도 이제 서로 너무 간섭하지 않으면서 전보다는 더 성숙한 연애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현실적인 좀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되면서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서로를 좀 존중하면서 만나가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있는 풍향계의 카드이지만 다시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 현실이 되는 카드가 들어오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 유니온 카드는 두 분이 연인이 된다라는 강한 의미가 있고요. 결혼을 뜻하고 가족을 뜻하는 동반자의 카드라서 두 분이 다시 재회를 하게 되면 진지한 인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회의 기운은 사실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좀 힘들 수도 있어 보이는 게, 지금 두 분 다 서로가 너무 냉정한 상태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신경은 쓰는데 자존심 때문에라도 이렇게 다가가지 않으려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두 분 중에 누군가는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물꼬를 좀 터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역할은 이번 분들이 먼저 하시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번 분들도 펜타클 퀸으로 들어오는 카드라서 뭐 적극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재회를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뭐 다가간다거나 그런 행동은 없을 건데, 내가 꾸준하게 이 사람의 관심을 유도할 수는 있어요. 아니면 뭔가 현실적인 핑계로 상대방이 나를 보게끔 만들 수가 있는 카드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 보라고 되게 애써서 노력하는 느낌은 아니고, 내가 그냥 지금 생활하는 일상을 보여준다거나 하면서 자꾸 이 사람이 나한테 신경이 쓰이게끔 만들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 상대방도 처음에 소드 퀸이 들어와서 자꾸 이번 분들을 밀어내려고 하고 일부러라도 우리 이번 분들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차단을 할 수도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이번 분들을 더 차갑게 대하려고 하고 선을 자꾸 그을 것이라고 나오는데, 어느 순간 이번 분들이 말을 먼저 걸거나 혹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생길 거예요. 그때부터 두 분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계기도 두 분이 서로가 노력하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 자체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때에는 상대방 쪽에서 완드 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번 분들에게 이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거나 티가 안 날 듯 나게끔 내가 아직 너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어필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이번 분들의 카드에서 황제 카드가 나오면서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맞을지를 선택하시게 될 것 같고,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이번 분들도 이 사람을 다시 선택하기가 좀 쉽지는 않으실 수가 있는 게, 이 카드는 내가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다시 재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때 만나고 있는 사람을 좀 포기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감정을 내려놔야만 이 사람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선택에 있어서는 고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에 두 분이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시 만날지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아지실 수가 있어서 그때 우리 2번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두 분이 다시 만나면서 이렇게 결혼까지 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방향이 완전히 갈리는 거죠. 그래서 재회를 결정하는 주도권과 선택권은 2번 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어필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는 2번 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상대방과 다시 만나야겠다라는 재회를 선택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 다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고 과거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서로가 노력하게 될 거라서 서로 더 유대감도 돈독하게 쌓이고 결혼까지도 하실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지금 봤을 때 두 분의 궁합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뭐냐면 이번 분들에게 나오는 이 황제 카드는 내가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밖을 신경 쓰고 가정의 큰 틀을 잡고 주도권을 쥐는 카드고요. 상대방의 카드는 완대의 퀸이라서 이 카드가 진짜 내조를 잘하는 내조의 여왕 카드거든요. 그래서 내가 밖을 신경 쓰면 상대방은 안을 신경 쓰고 집안일이나 자잘한 것들도 다 잘 챙겨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내조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두 카드 모두가 또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에요. 행동이 수반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더라도 두 분은 궁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들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거나 감정적으로 내가 좀 힘들리고 우울해지는 그런 현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상대방이 그런 나의 마음을 되게 잘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궁합이 더 좋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정신적으로 생각도 되게 깊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때그때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이든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던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 본질을 딱 보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잘 아는 성격이기도 하고 처세에 맞는 말과 행동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분이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서로 유대감이 더 깊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다만 이번 분들에게서 나오는 결과 카드가 아무래도 5개의 컵이다 보니까 이 만남이 좀 나한테는 감정 소모가 더 큰 연애를 하게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두 분이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맞춰가는 게 있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계속 양보를 하거나 마음을 비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게 연애나 사랑이나 결혼의 과정들은 서로가 완벽하게 딱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원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그 만남에서 생기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맞춰가는 그런 끊임없는 과정을 겪어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번 분들이 황제 카드가 나오면 내 자존심이 너무 세기도 하고 내가 고집도 좀 세다라는 편이실 거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양보하려는 마음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괜한 고집이나 오기를 부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관계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좀 연애를 하게 될 수가 있고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카드라서 이 5개의 컵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나중에는 내가 나의 고집도 좀 내려놓게 되고 나만 맞다고 하는 그런 오기도 좀 내려놓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이제 잘 맞춰갈 수 있다라고 해석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좋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카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번 분들보다 상대방의 리드로 두 분의 관계가 좀 안정을 찾게 될 수도 있어 보여요. 이 마법사 카드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지를 잘 아는 성격을 뜻하고 되게 사랑꾼 같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의 머리 위에는 그 끝없는 지혜를 상징하는 메비우스의 띠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원래 깊고 말 그대로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 분이 앞으로 만나면서 꾸준히 쌓아가는 그런 현실적인 노력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보듬어주는 달의 행성과 별자리, 사수자리 만남의 카드도 같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 카드도 모든 것이 제 자리에서 안정을 찾게 되는 목성과 물고기 자리에 9개의 컵 카드이기 때문에 두 분이 신뢰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서로가 만족할 만한 사랑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2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상대방과의 인연은 이렇게 결혼이나 동반자, 나의 반려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지금은 서먹하고 헤어져 있는 상태라면 재회까지의 과정이 되게 힘들 것이라고 보이고, 재회를 선택하는 그 부분에서도 고민이 많이 되실 수도 있어 보여서 2번 분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본질적인 걸 좀 더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적인 현실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구체적인 리딩이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 고정에 있는 타로스테이 채널로 들어오셔서 개인 상담 따로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럼 우리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3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상대방과의 기존의 관계성에 대한 카드에서는 이 골든 베네치안 레노먼드에서 평소에는 이제 잘 나오지 않는 포춘텔러의 카드가 나와서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포춘텔러는 말 그대로 뭐 점쟁이, 예언가, 혹은 저처럼 좀 타로를 보는 타로 마스터나 사주를 봐주시는 분들, 이제 같은 맥락에서 뭐 신점을 봐주시는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레터의 카드가 왼쪽에 놓여 있고 이 인물, 이 즉 포춘텔러가 오른쪽에 놓여 있으면 이 사람이 3번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정말 있는 그대로의 직관적인 해석은 이 상대방이 3번 분들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가르쳐주는 인물로 보거나 나에게는 어떤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사람일 수가 있고 확실한 좀 포지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포춘텔러라는 이름 그대로 뭐 사주나 점을 봐주고 타로를 봐주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점쟁이라는 건 보통 내가 불안한 상황에서 나의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가를 뜻하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재되어 있는 의미까지 봤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이 상대방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에게는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이 사람을 신뢰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레터, 이 편지 카드는 원래는 단순히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데 이 골든 베네치안 레노먼드에서 편지 카드는 좀 다르거든요. 이 편지를 전달하는 하인의 모습이 상관을 대하듯이 좀 공손하지가 않고 되게 당당한 태도로 열려있는 공간에서 편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호기심과 설레임, 좋아하는 마음의 감정으로 상대방과 연락을 좀 이어가거나 만나고 있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이 아래의 카드들은 구체적으로 두 분의 이제 기존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3번 분들의 카드에서 먼저 두 개의 펜타클이 나와서 내가 어떤 현실을 놓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좀 방황하는 시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상대방을 만나게 됐을 수 있음을 뜻하고 상대방 또한 어떤 깊은 상처를 받고 누군가 이별을 한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두 분이 만나게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3번 분들이 이 사람과 또 다른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는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원래 이 두 개의 펜타클은 바람을 피는 상황이나 내가 배우자나 연인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두고 고민하게 되는 걸 의미하기도 해서 3번 분들 중에서는 한 사람을 향한 감정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 점점 더 마음이 흔들리고 고민하게 되면서 이 상대방에 대한 호감의 감정이 좀 커졌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환승연애 이런 걸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는 상황을 겪으셨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서 나오는 이 소드 3번 카드는 3번 분들로 인해서 내가 좀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먼저 해석해드린 방향은 내가 굉장히 방황하고 갈팡질팡하는 어떤 현실의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이 사람을 만났다. 혹은 두 번째는 내가 좀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커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3번 분들이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을 했었던 아니면 현실적으로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3번 분들이 점점 더 이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만나갈수록 페이지 완드 카드가 나오고 있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점점 끌리게 되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에도 매력을 더 많이 느끼게 되면서 이 사람을 만난 게 내가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거나 인생에서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분이 만난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레터의 카드도 그렇고 페이지 완드도 그렇고 짧은 시간에 상대방에게 좀 확 빠져드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를 의미하기도 해서 두 분이 알게 된 시간과는 관계없이 3번 분들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이 이성으로 느껴지고 호감을 갖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3번 분들에게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잘 만나보자는 생각은 있는데 뭔가 억지스럽게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뭐 어떻게 해보자고 적극적으로 막 행동을 한다거나 열심히 다가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자연스럽게 서로를 좀 알아가 보려는 마음도 있고 억지로 관계를 끌고 가거나 적극적으로 막 밀어붙일 생각은 없으실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3번 분들의 행동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 상대방에게 느끼는 감정의 색상에서는 이렇게 빨간 레드 컬러가 같이 들어오고 있어서 겉으로 티는 안 내려고 하는데 속으로는 생각보다 이 상대방을 향한 욕구나 욕망이 되게 클 수가 있고 이 레드의 컬러는 성적으로도 되게 많이 끌려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꾸 이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이 좀 흔들린다거나 만나게 되고 좀 연락할 때 내 마음이 자꾸 이 사람한테 움직이고 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이 자꾸 앞서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의 카드를 보면요. 감정의 컬러가 화이트로 들어와서 이 사람은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마음이 큰 거고 크게 우리 3번 분들을 보면서 현재는 감정이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카드들도 3번 분들과 현실적으로 좀 좋은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단은 3번 분들을 지켜보고는 있지만 딱히 관계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거나 여지는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8개의 펜타클과 9개의 펜타클이 연달아 들어와 있어서 이 사람은 기존에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거나 그 사랑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다쳤던 마음이 아직은 다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애 감정을 가지려는 것보다는 나의 좀 현실에만 집중하면서 지금은 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번 분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상대방이 3번 분들에게 마음을 연다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모습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냥 사회적인 관계만 지켜가려는 모습들이 더 커요. 현재 기준에서는 딱히 3번 분들에게 흔들리거나 뭔가 연애적인 감정이 드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카드들이 들어오거든요. 이 다음의 카드들은 그래서 두 분이 결국에 어떤 인연으로 좀 흘러가게 될지를 보여주는 카드들인데 일단 지금보다는 분명히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흐름이 보여요. 특히 우리 3번 분들 쪽에서 이 상대방에게 드는 감정이 지금보다 더 끌리는 게 확실하게 강해지는 시기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3번 분들에게서 이렇게 데스 카드가 들어와서 기존에 내가 이 사람을 호감의 감정으로 보고 있었더라도 좀 소극적이고 자연스럽게 관계만 잘 이어가 보자라고 생각했던 게 한번 확 변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거나 감정적으로 이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확 끌리게 되는 시기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처음에 들어오는 선라이즈의 카드가 두 분이 지금과 다르게 서로가 다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완전히 새롭게 관계가 시작할 때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카드도 이렇게 데빌 카드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 카드는 서로가 끌리는 마음이 되게 커지면서 좀 자주 더 만나려고 한다거나 가까이 있고 싶어지고 만나면 자꾸 스킨십을 하고 싶어진다던가 하는 그런 남자와 여자로서의 매력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나와서 이때 두 분이 사귀게 된다거나 관계의 발전이 지금보다는 좀 뚜렷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도 빈키데이의 카드는 두 사람의 감정이 좀 통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욕망이 차오르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 느끼는 에너지 자체가 정점에 다를 때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두 분이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거나 하는 게 없이 감정에 이끌려서 서로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3번 분들이 이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굉장히 끌려서 고백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받아주지 않을 수가 있는 교환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교환 카드는 선을 넘지 않고 현재의 관계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서 처음에는 좀 중립적인 태도를 갖는다거나 되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3번 분들이 자신을 이성으로서 끌려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 사람 또한 3번 분들에 대한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현실적인 부분을 더 생각하는 마음일 것이고, 우리가 좀 사회적인 관계에서 같이 할 일이 더 있다던가, 아니면 남녀 사이가 아니라 그냥 지인 사이로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3번 분들이 다가오더라도 그 끌리는 마음을 회피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서로가 남자와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거, 서로 끌려한다는 걸 충분히 느끼고 있음에도 지금 이상의 관계를 좀 발전되는 걸 원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다음의 카드에서 7개의 검 카드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충분히 역전이 되고 전복될 수 있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두 분이 좀 만나면 만날수록 서서히 더 가까워지면서 남자와 여자 사이로 지금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될 수 있다라고는 보입니다. 이 트루블랙 덱에서 소드 7번은 되게 빠르진 않더라도 어떤 순간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걸 보여주기도 해서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카드들을 봤을 때는 상대방이 좀 3번 분들의 마음을 안 받아주나? 결국은 안 되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 카드를 보니까 좀 상황이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드를 보시면 이 검이 작은 하얀 쥐를 언제든지 찌를 수 있을 것처럼 그려져 있고, 원래 이 소드 7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한 사람에게만 올인하는 카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 분들과의 썸이나 설레는 감정, 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강한 끌림을 가지고 서로 어떤 진전은 될 수 있는데, 결혼까지 생각한다거나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두 분의 카드에서 나오는 결과 카드들이 두 분 다 페이지의 시종 카드로 나오기 때문에, 이 어린 시종의 카드는 연애운의 결과에서는 좀 서로를 책임지거나 진지한 결혼까지는 힘들 수가 있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강하게 끌리면서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가 시작될 수는 있는데, 그 끝맺음 자체는 서로에게 마음은 있더라도 책임을 질 정도의 마음으로 만나진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 어느 순간에는 두 분이 선을 그으면서 지인이나 그냥 사회적으로 얽혀있는 관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깊어지는 이런 폭풍 같은 시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에게 뭐 여전히 관심은 가지고 가볍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가 된다거나, 나중에는 서로 중요한 선은 넘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만 연결되는 지인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악마 카드와 소드 7번은 연애운에서 봤을 때 이 카드들이 정말 진지한 관계가 되려면 좀 평범한 사랑의 과정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번 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래도 내가 이 사람과 결혼까지 좀 생각하고 싶어진다거나 더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사람을 좀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이나 책임감이 있고 진지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셔야 되고, 상대방에게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좀 꾸준히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으셔야 됩니다. 지금 카드들은 감정에 그때그때 휘둘리는 사랑을 하시게 될 수가 있어서 두 분이 의외로 자주 다툰다거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헤어지고 또 만나고가 반복된다거나 뭐 집착하게 된다거나 할 수가 있어서, 이 상대방과의 만남에서 현실적인 책임감이나 능력이 없이 이 감정에만 이끌려가는 사랑을 하게 된다면 관계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의 관계가 가까워졌을 때 서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에이스 키카드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카드는 내가 상황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이 결과로 나오는 엘릭서의 왕도 천칭자리와 물고기 자리의 조합으로 논리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현실과 뜨거운 감정 사이에서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만으로는 관계가 좀 진지한 결과로 완성될 수가 없을 거고요.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능력이나 조건 또한 두 분의 관계에서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아하는 마음의 끌림만으로도 현실을 좀 차치하고서라도 관계가 깊어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현실적인 조건이 좀 맞지 않는다거나 감정적으로만 대하다 보니까 계속 다투면서 휘둘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고 가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원래대로의 보편적인 해석에서는 두 분이 이렇게 사귀게 되더라도 그 이상의 관계는 힘들 수가 있다. 결혼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은 되지만 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새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카드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카드들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결국 나의 선택과 행동들이 쌓여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결과로 나오는 소드킹도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려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근데 결과 카드에서 서로가 좀 감정적으로만 대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될 수가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도 바라보면서 서로가 좀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수가 된다라고 보이는 거죠.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적인 현실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구체적인 리딩이 딱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 고정에 있는 타로스테이 채널로 들어오셔서 개인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상대방과의 기존의 관계성을 보는 카드에서는 새해 카드와 관의 카드가 나와서 두 분이 사귀다가 지금은 헤어진 상태이거나 가까운 상태였다가 완전히 관계가 종결된 단절의 상태일 것이라고 하는데 이 새해 카드가 두 분이 가까웠던 사이임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두 분이 사귀었던 관계라면 사랑을 할 때만큼은 서로한테 완전히 충실하면서 만났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골든 베네치안 레노먼드에서 새해 카드는 일반적인 새해 카드와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 두 분이 사랑을 할 때에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서로만 보면서 사랑을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평범한 연애를 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입에 좀 오르내릴 만한 관계였거나 그 사람과 사랑했던 그 과정이 자꾸 지인이나 제3자의 입에서 구설이 되거나 험담이 되는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관의 카드가 들어오고 있으니 내가 이 사람과 썸의 관계였던 기존에 사귀어서 사랑을 했었던 지금은 전부 종결이 되고 관계가 끝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구체적인 흐름을 아래의 카드에서 좀 읽어드리면 먼저 4번 분들에게서 나오는 두 개의 컵 카드가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사랑을 했던 시간이 있었고 두 분이 사귀지 않았더라도 대화도 되게 잘 통하고 서로에게 마음이 설렜던 때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카드는 사랑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마음을 나눌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의 상대방에게서 나오는 7개의 완드 카드가 이 사람이 좀 어떨 때는 계속 우리 4번 분들을 의심한다거나 믿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서로가 자꾸 한 번씩 다투게 된다거나 이렇게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있었을 것이라고 해요. 이 7개의 완드는 감정적으로 의심하고 질투하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잘 만나다가도 한 번씩 불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자꾸 충돌이 생기고 싸우게 되는 상황을 말해주는데 4번 분들에게서 다음에 들어오는 카드가 3개의 컵 카드가 들어오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라던가 뭐 지인들과 노는 자리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는 소셜 모임 이런 등의 관계에서 특히 이 사람이 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이 컸다라고 보여요. 이 3개의 컵 카드는 그려져 있는 모습만 보시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의미하는 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라던가 뭐 소셜 모임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가볍게 어울리는 거. 의무적으로 그 자리에 꼭 참석해야 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만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4번 분들이 이런 자리에 나갔을 때 이 상대방이 느꼈던 감정은 처음에는 우리 4번 분들이 나한테만 충실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어울리는 자리에서 다른 이성 관계들이 신경 쓸 것으로도 보여서 4번 분들에게 실망하게 되고 많이 힘들었다라는 5개의 컵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 매드하우스 덱의 컵 오버는 별자리상의 정갈자리와 양자리의 만남이라서 이 카드가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실까? 이 상대방이 계속 4번 분들을 믿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헤어지게 됐을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오는 이 소드 나이트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의혹이 있었고 그동안 지속되는 불신이 쌓여져서 갑작스럽게 두 분의 관계가 끊어진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헤어지게 됐을 때는요, 상대방도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거고, 우리 4번 분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갑작스러운 단절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보여주는 색상에서 이렇게 블랙 컬러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 컬러는 절대적인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관계에 더 이상의 가능성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카드의 흐름을 같이 해석했을 때는 자신이 좀 4번 분들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4번 분들이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생각에 좀 미워하는 감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는 걸 받아들이고 여지도 주지 않는 컬러지만 또 그만큼 힘든 마음을 의미하기도 해서요. 현재 이 상대방은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4번 분들의 카드에서는 5개의 펜타클이 나오면서 두 분의 헤어짐의 원인에는 제3자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지금 4번 분들도 헤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두 분의 끝이 좀 정상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을 수가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실 수 있고 상대방의 일상도 좀 궁금해서 좀 가볍게 들여다보고 있는 라이트 블루의 컬러도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4번 분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 사람에게 되게 아쉬운 마음이 크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지금 또 다른 사람을 만나가면서 좀 위로를 받고 있거나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실 수는 있는데 이 라이트 블루의 컬러는 방황을 한다 혹은 약간은 떠있는 감정도 의미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위로나 그렇게 얻는 감정들이 아직은 좀 안정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즉, 이 기존의 상대방을 사랑하고 만났을 때만큼의 안정감이나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기는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카드예요. 이 다음의 카드들은 두 분이 앞으로 어떤 인연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보여주는 카드들인데 우선 두 분의 전체적인 카드에서 5개의 펜타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 이 5개의 펜타클 카드는요. 연애운에서 해석을 했을 때 서로의 타이밍이 좀 맞지 않을 때 많이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두 분의 흐름이 어떤 느낌이냐면 앞으로 4번 분들이 이 상대방에게 한번 다가가거나 굳이 재회가 아니더라도 뭐 안부를 묻거나 뭐 잘 지내냐고 가볍게 연락을 해볼 수 있는 덧성 카드가 나오는데 상대방은 이때도 4번 분들의 연락을 대답하지 않거나 좀 무시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트루블랙 덱에서 5개의 펜타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다 해져버린 주머니에서 깨어진 펜타클이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둘 사이의 신뢰가 다 깨져버린 지금에 와서 대화를 하거나 어떤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과 더 감정을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이 다가갈 때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 쪽에서 다시 두 분이 연결될 수 있는 그 통로 자체를 좀 막아버리기 때문에 한동안은 두 분이 서로에게 좀 무관심하고 이 사람에게 더 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시점에 반대로 또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연락이 오거나 관계를 좀 편하게 만들려고 손을 내밀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또 4번 분들이 굳이 내가 이 사람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도 아쉬운 게 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다가오거나 연락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카드도 막 매달리거나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에도 좀 두 분이 연결되는 흐름은 굉장히 약하고요. 그런데 두 분이 계속 서로 연락을 하고 뭐 안부를 묻고 신경을 쓰는 게 가끔씩 순간순간에 이 사람과 같이 보냈던 너무 좋았던 시간들이나 그런 사랑을 했었던 기억들이 가끔씩 많이 떠오른대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잡으려는 마음이 없고 무엇보다도 두 분이 현실적인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재회라던가 이런 따로 만나는 관계는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가서는 서로 가벼운 대화는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로 남을 수는 있는데 그마저도 에너지가 굉장히 약하고 지인이나 제3자를 통해서 그냥 이 사람의 소식을 가끔씩 듣는 그런 사이로 남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대방과 지금 나는 사회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일적으로 부딪히거나 만나야만 하는 사이라면 그 선을 유지한 채로 지내게는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난 이후에요. 상대방에게서 완드 기사 카드가 나오고 있어서 갑자기 사번분들에게 좀 연락을 하고 싶어진다거나 나에게 다가오려고 한다거나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 마음이 굉장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뭐 재회를 위해서 다가오거나 다시 잘 지내보기 위해서 연락이 오는 건 아닐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 감정의 색상에서 고동색의 컬러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4번 분들을 향한 마음을 좀 많이 참으면서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리고 또 이 고동색이 원래 유니버셜 덱으로 봤을 때 펜타클 5번하고 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도 나도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가끔은 서로를 좀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안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처해진 현실을 잘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번 분들의 컬러는 다크 그린의 컬러가 들어오고 있으니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이 그냥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가끔 생각이 날 때는 마음이 좀 답답해지거나 이 사람과 기존에 좋게 풀지 못한 감정들이 아쉬워질 수 있는 마음이 들 수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두 분이 좀 서로가 서로를 떠올릴 때 마치 이 사람이 나한테는 좀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황소 자리의 금성과 처녀 자리의 수성이 만나는 펜타클 페이지의 카드도 들어와서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만났던 시간들이 참 예쁘고 좋았다 이런 기억이 남고 곁에 있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몰랐다 라는 후회나 좀 아쉬운 마음,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잘해볼 수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은 들 수가 있대요. 그래도 이미 우리가 끝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 되돌려 보려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난 후에는 서로에 대한 미움의 감정은 좀 없어질 거고 어떻게 보면 연민의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연락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랑했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이 나고 더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적인 현실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구체적인 리딩이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 고정에 있는 타로스테이 채널로 들어오셔서 개인 상담 따로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럼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